겨울만 되면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이 따갑던 50대 직장인 김미선 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피부 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매년 겨울마다 피부 건조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저희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시는 김미선 씨는 손등 피부가 너무 갈라져서 서류를 만질 때마다 피가 묻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을 하면 각질이 일어나 화장이 들떠 보이고 오후만 되면 얼굴이 당겨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밤에는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그 자리가 또 가려운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미선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겨울철 피부 건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겨울이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겨울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건조증에 시달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습도입니다. 여름철 우리나라 평균 습도가 70에서 80%인 반면 겨울철에는 3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은 2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는 피부 표면의 수분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38세 IT 개발자 박준호 씨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는 판교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과 히터가 가동되는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 주변이 따끔거렸다고 합니다. 측정해보니 사무실 습도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의 평균 습도인 2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영하 10도의 야외에서 24도로 난방된 실내로 들어오면 약 34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부 혈관을 수축시켰다 확장시키기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32세 백화점 판매사원 이수진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장과 야외를 오가며 온도 변화에 노출됐고 3개월 만에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고 뺨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난방기기입니다. 전기 히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은 공기 중 수분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특히 잠잘 때 전기장판을 켜두고 자면 8시간 동안 계속 피부 수분이 증발합니다. 65세 주부 최영자 씨는 매일 밤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려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따갑고 온몸이 가려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지만 피부에는 최악입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천연 보습막인 피지막을 녹여버립니다. 27세 대학원생 정민호 씨는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집에 오면 항상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등과 팔, 다리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여름에는 갈증을 느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지만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겨울철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1리터 정도로 여름의 절반 수준입니다. 45세 교사 한지영 씨는 수업 중에 물을 마시기 어려워 하루에 커피 2-3잔만 마셨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배출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 피부는 수분 함유량이 20에서 25% 정도지만 50대가 되면 1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58세 자영업자 오정희 씨는 젊었을 때는 겨울에도 피부가 괜찮았는데 50대 들어서부터 갑자기 심한 건조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만 작용해도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미선 씨의 경우도 저습도 환경, 과도한 난방, 뜨거운 물 세안, 수분 섭취 부족, 그리고 50대라는 나이가 모두 겹쳐 심각한 건조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려운 부위를 긁는 것입니다. 가려움을 참기 어려워 긁으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이는 피부 장벽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29세 간호사 김하늘 씨는 밤에 자면서 무의식 중에 다리를 긁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긁은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면 지저분해 보여 때밀이 수건이나 스크럽으로 문질러 제거하려고 합니다. 35세 헬스 트레이너 신동욱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사우나에서 때를 밀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붉어졌습니다.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인데 이를 과도하게 제거하면 피부가 더 빨리 수분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강한 세정력의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균 성분이나 스크럽 알갱이가 들어있는 제품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42세 요리사 이재훈 씨는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기름기가 많이 묻어 강력한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었습니다. 6개월 만에 손등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며 손가락 관절 부위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거나 잘못된 시간에 바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가 당길 때만 보습제를 바르는데 이미 피부가 건조해진 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24세 대학생 박서연 씨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만 보습제를 발랐는데 오후만 되면 피부가 당기고 화장이 들떴습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지 않으면 수분 증발이 급격히 일어나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립밤을 자주 바르거나 입술을 핥는 것입니다. 입술이 마르면 혀로 핥아 침을 묻히는데 침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31세 아나운서 최민지 씨는 방송 중 긴장하면 입술을 자주 핥는 버릇이 있었는데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나서 립스틱을 바를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실내 습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를 틀면 습도는 올라가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55세 회사원 윤성민 씨는 가습기를 일주일 동안 청소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곰팡이 포자를 흡입해 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기름진 음식과 술, 커피를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39세 영업사원 정우진 씨는 거래처 접대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피부 회복 솔루션. 그렇다면 이미 건조해진 피부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미선 씨가 3개월 만에 촉촉한 피부를 되찾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세안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미선 씨는 먼저 물 온도를 미지근한 36도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는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세안제도 거품형에서 저자극 약산성 젤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세안 시간도 1분 이내로 줄이고 얼굴을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 닦아냈습니다. 샤워도 10분 이내로 끝내고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2단계는 즉각적인 보습입니다. 세안이나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은 뒤 아직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미선 씨는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보습 크림을 덧발라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특히 건조한 손등과 발 뒤꿈치에는 보습 크림을 두껍게 바른 후 면 장갑과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3단계는 실내 환경 개선입니다. 미선 씨는 집과 사무실에 습도계를 설치하고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했습니다. 가습기를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했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로 낮춰 과도한 난방을 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을 두어 자연적으로 습도를 높였습니다. 4단계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선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 동안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과일도 하루에 2번 이상 챙겨 먹었는데 특히 수분이 많은 귤, 사과, 배를 즐겨 먹었습니다. 5단계는 영양 관리입니다.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은 아몬드와 호두를 간식으로 먹고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 족발도 자주 섭취했습니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먹었는데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처럼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6단계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미선 씨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수면을 취했습니다. 피부 재생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퇴근 후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고 담배를 피우던 남편에게도 부탁해 금연하도록 했습니다. 7단계는 외출 시 보호입니다. 미선 씨는 외출할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습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강하고 특히 눈에 반사되면 더 강해집니다.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과 목을 감싸 찬바람을 막았고 장갑을 끼고 손을 보호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보습 스프레이를 휴대에 수시로 뿌렸습니다. 이렇게 7단계 관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미선 씨는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등에 갈라진 부분이 아물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준호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가습기를 놓고 컴퓨터 작업 중에도 수시로 가동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15분씩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했고 퇴근 후에는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2개월 만에 얼굴의 따가운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수진 씨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도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휴게실에 보습제와 보습 스프레이를 두고 휴식 시간마다 발랐습니다. 매장과 야외를 오갈 때는 실내에서 1분 정도 적응 시간을 가진 후 이동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반드시 20분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얼굴의 실핏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고 타이머를 설정해 잠들기 전 2시간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침실에 큰 가습기를 놓고 밤새 가동했습니다. 자기 전에 온몸에 바디로션을 꼼꼼히 발랐는데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많은 부위는 더 신경 썼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술과 목의 건조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민우 씨는 샤워 온도를 40도 이하로 낮추고 샤워 시간을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향이 강한 바디워시 대신 무향 천연 비누를 사용했고 샤워 직후 몸이 젖은 상태에서 바디오일을 발라 수분을 가뒀습니다. 3주 만에 등과 팔다리의 각질이 사라지고 가려움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 책상에 두고 수업 중에도 자주 마셨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나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국물 있는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녁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듬뿍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피부 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신호들. 대부분의 겨울철 피부 건조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피부가 깊게 갈라져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62세 농부 홍길동 씨는 겨울에도 농사일을 하느라 손이 심하게 건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크림으로 관리했지만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깊게 갈라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단순 건조증이 아닌 진균 감염이 동반된 상태였고 항진균제 연고와 강력한 보습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47세 주부 박명숙 씨는 팔 안쪽이 너무 가려워 긁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세균 감염으로 인한 습진이었고 항생제 연고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붉은 발진이 퍼지고 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36세 IT 기획자 서준영 씨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조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면역 조절제와 보습 치료를 병행해야 했고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넷째, 2주 이상 집중 관리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53세 교사 안미라 씨는 온갖 보습제를 바르고 가습기를 틀고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건조증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자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다섯째, 밤에 가려움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41세 회계사 이동현 씨는 매일 밤 온몸이 가려워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수면제를 처방받고 피부 장벽 강화 치료를 받아 점차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제공합니다. 경증의 경우 보습제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중증의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항진균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세라마이드 함유 의료용 보습제, 피부 장벽 강화 레이저 치료, 광선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겨울철 피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피부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이대별 맞춤 관리법. 20대는 피부 재생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잘못된 습관이 쌓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23세 대학생 조민서 씨는 밤샘 공부와 인스턴트 음식, 불규칙한 생활로 20대 중반부터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 보습만 잘해도 충분하지만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30대는 첫 노화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34세 마케터 한수진 씨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 보습을 넘어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 레티놀, 펩타이드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주 1회 정도 영양 마스크팩을 하면 좋습니다. 40대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43세 회사원 김영미 씨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피부도 예민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농축 에센스와 크림을 사용하고 주 2회 정도 집중 보습 관리를 해야 합니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0대 이후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감소로 피부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56세 자영업자 이순희 씨는 얼굴뿐 아니라 온몸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된 리치 크림을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바디오일과 바디크림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피부 재생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선 씨가 다시 찾은 일상의 기쁨. 미선 씨는 3개월간의 집중 관리 끝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손등이 매끈해져 서류를 만질 때 더 이상 피가 묻지 않았고 얼굴 화장이 자연스럽게 먹어들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낮에 일할 때도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동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부서 후배가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봤고 미선 씨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 후배도 같은 방법으로 건조증을 극복했고 지금은 부서 전체가 겨울철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방법만 알면 누구나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는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겨울철 피부 건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샤워 온도를 낮추고 세안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이상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됩니다. 올겨울에는 더 이상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